일정 유형,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에서 세금이 이제 들어가서 투입되기 때문에 주류, 담배 이런 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 외의 집행, 유흥비라든지 뭐 미용비라든지 사업의 목적과 이제 관련이 없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 투입되는 경우 인정 못한다. 그리고 사업 기간 외의 집행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적혀 있는 거는 실제로 10월 1일 날 견학하기로 했는데 비용 이제 카드가 긁힌 거 보니까 9월 27일 긁혀 있고 아니면 10월 7일 이렇게 긁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소명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을 사업 신청할 때 이제 설정을 할 텐데 그 기간을 그 기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한다. 다만 소명이 가능할 때 사업이 뭐 비가 많이 와서 이번 주에 하겠는데 다음 주로 이제 늦춰졌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소명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산 취득성 소모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파일럿 상품으로 해서 이제 재료비가 보통 이제 불분명한데 재료비가 이제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소모품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 건지 그 기준이 대략 20만 원 선입니다. 품목당 20만 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해 드릴 거고요. 요청을 별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드가 깜빡이고 두고 왔던가 아니면 저기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카드가 딴 데 있고 그걸 써야 되는데 이쪽에 있을 때 소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이 보통 이제 카드가 쓰이는 게 재료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결합 요 관련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카드를 쓰지 뭐 한 분이 갖고 계셔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살다 보면 꼭 극히 드문 그게 있어가지고 소명할 때 그거를 현장에 만약에 그 카드를 분실했던가 두고 왔는데 견학을 가 있는 상태면 본인 카드를 일단 쓰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쓰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냥 내 것도 썼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상황 설명을 이쪽 이제 PD님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님한테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오케이 그럼 지금 이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개인 카드로 먼저 하고 나중에 환급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원가 정산시 위상 적격 증비 요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컨설팅을 받았다 2번의 경우 지금 일에서 개인적으로 수집 활용 동의서 날짜, 서명 그리고 미기라든지 오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컨설팅을 10월 1일 날 받았는데 날짜를 컨설턴트가 10월 4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며칠 날 받은 거지? 위에서는 서류로만 이제 판단을 하니까 현장까지 뭐 직접 나가보는 게 가장 좋지만 실제로 현장을 지금 보는 것은 PD님이라든지 주민사업체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제출해 달라는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 신청할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예상 항목.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별도로 학원에 등록을 하는 뭐 교육비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메뉴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재료비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교육비 따로 재료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요청을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전체적인 견적서를 별도로 이제 받으시면 돼요. 받으셔서 요 신청서에 산출 근거 세부적으로 교육비 무슨 뭐 바리스타 과정 30만 원씩 뭐 3명이 받아야 되겠다고 주민사업체. 그래서 비용이 이제 예산액이 산출이 될 겁니다. 뭐 90만 원으로 산출되고 이 비용은 세금 계산을 통해서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신청서상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재료비는 어쨌든 먼저 구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교육 받을 때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법인카드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결제 수단에 법인카드로 하고 예산액은 뭐 얼마 6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사업에 대한 총액이 96만 원입니다. 96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주민사업체가 부담한 자부담액 10%, 이 96만 원의 10%인 9만 6천 원을 제외한 86만 4천 원. 요게 지원 금액, 저희 공사 500만 원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86만 4천 원이 누적돼서 나중에 500만 원을 채웠을 때는 500만 원을 넘어서는 모든 비용 1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마지막 사업할 때는 뭐 50%의 뭐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꼭 받아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런 상태에서 500만 원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자부담은 다 10%인데 특허 관련해서는 특허 비용이 보통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상표 이제 등록하고 이럴 때 기간도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그 정도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 비용 같은 경우는 50%를 자부담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50%로 설정한 이유는 어쨌든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주민사업체를 위한 거지 이거를 관광공사가 원하는 그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50%만 지원하겠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500만 원 한도에서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획은 피디님하고 맞춰서 주민사업체들로 올해 500만 원 어떻게 쓰지? 계획은 아마 세워주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내년에 1,500만 원이 지원이 됐을 때 연간 교육비는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교육을 여러 번 받아도 상관없지만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뭐 여러 번 받아서 뭐 700만 원을 쓰겠다, 4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쓰시면 되고요.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저희 지원 금액이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재료비가 이제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한도 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육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KTX 타고 올라오고 왔다 가거나 아니면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한도 외로 뭐 비용이 교육비가 300만 원 쓰이고 한도 외로 50만 원이 들었다. 그럼 이 50만 원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 교육비 한도에는 안 들어갑니다. 300만 원에는 안 들어가지만 350을 실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350은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 1,500만 원의 예산 안에 들어간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학도 여러 번 가실 수 있겠지만 한도는 300만 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견학할 때 유의할 점은 아마 전체 주민사업체 올해 견학을 한 번씩 다 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학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기념품, 뭐 어디 가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념품을 다루는 그런 주민사업체라고 하면 A라는 업장에 하나 가서 기념품 하나씩은 사올 수 있습니다. 업장을 바꿔가면서 하나씩 이 업장에서 하나 사고 이 업장에서 하나씩 사고 왜냐면 저희도 롤 모델이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구매하는 비용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 체험비 이런 것들은 선진지당 한 개씩은 지원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렌터카로 하게 되면 뭐 주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견적을 별도 이제 받으시거든요. 뭐 버스를 이제 대전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움직이게 될 때는 본인이 이제 주유를 할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빠른 길 찾기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 경유해서 B, C, D 다 돌고서 다시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우리 주민사업체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올 거야. 하면 경유지를 다 찍고 나면은
통행료가 얼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유비가 얼마 나올 겁니다. 그 주유비 한도 내에서만 주유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영수증에 대해서는 통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이 금액 내에서만 일괄적으로 주유하시면 됩니다. 추천 경로상 어디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주를 가기로 했는데 여수 가서 이제 법인카드를 들키게 되면 저희도 당황스럽죠. 그렇죠? 네. 가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인천 지역은 서울로 견학을 가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지방으로 갈 때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택시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KTX, SRT, 항공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서 일반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비용이 지급된다,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견학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실까요? 견학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아니,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신청 승인이 나는 게 일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승인 신청이 좀 일찍 나면 저희가 날짜를 지정했던 거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저희가 그걸 받으려고 할 때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승인이 신청이 됐으면 아니면 그 날짜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건지. 그거는 별도로 이제 지사 쪽에 날짜가 컨설팅을 하기로 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하면 좀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고 그렇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견학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